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추석 전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무혐의 이렇게 하고 군 관계자들만 군 검찰로 넘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것도 뭐 군 검찰에 넘어가서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당직 사병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 당직 사병을 현병장이죠. 현병장을 대리해온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녹취록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고된 사항입니다. 무슨 녹취록이냐면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뭐가 있느냐? 2017년 6월 25일 날 이른바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벌어진 그날 현병장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일병하고 통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현병장은 당직사병이었고요. 당직사병으로서 서일병이 없으니까 점호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서일병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일병은 원천적으로 부인했었습니다. 서일병도 부인했고 서일병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휴가 미복귀가 없는데 뭐하러 전화를 하느냐, 이런 논리로 그동안에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검찰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화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녹취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한쪽은 했다 그러고 한쪽은 안 했다 그러고, 이거의 핵심 쟁점은 결국 휴가 미복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휴가 미복귀가 없다면 굳이 당직사병이,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당직사병이 서일병한테 전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쩡히 휴가가 있는 사람한테 당직사병이 왜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휴가 미복귀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뒷받침하는 것인데, 동부지검은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를 해놓고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혐의가 없다, 휴가는 미리 승인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핵심 쟁점, 바로 이 당직사병은 우선 그 녹취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직접 통화를 한 겁니다. 공보관하고. 아니, 여기저기 언론 보도를 보면 현근택 변호사가 그 현병장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부지검 공보관이 아닙니다, 6월 25일 날 통화한 것, 그리고 하도 여쭤보셔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서일병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을 확인해 준 것이죠. 그러면 원래 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추석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병장한테 했던 여러 가지의 거짓말쟁이 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어준 씨, 그 다음에 현근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지목을 했고, 그 사과할 수 있는 기간, 그거는 추석 연휴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석 연휴 10월 4일까지죠. 근데 10월 4일까지 단 한 사람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의 황희 의원인데요. 황희 의원은 이 현병장 보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범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단독범이냐 아니면 배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병장을 단독범으로 지목을 했던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나쳤다,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한다, 이렇게 황희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 대상에서 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이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 당시 당직사병의 오인과 추측 또는 오해와 억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당직 사병을 이웃집 아저씨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병사들 사이에선 당직 사병을 자기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왜 간섭하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직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당직은요, 그 중대 내에 소대가 여럿 있으면 소대 내에서만 당직을 서면 너무 자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가 통합해서 당직을 서니까 자기 소대, 자기가 소속돼 있는 부대 사람이 당직을 설 때도 있고 이웃 부대 사람이 당직을 설 때도 있는 겁니다. 당직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당직 사령 있고 사관 있고 당직 사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데는 당직 사령까지 있죠. 그런데 이에 관한 개념조차 전혀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당직 사병은 아무것도 관련 없는 사람이 공연히 여기에 관여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이 당직 사병인 현병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오해와 억측 이런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도 바로 그런 류의 주장을 했고, 전화통화 자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다. 현병장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사과 10월 4일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사실관계 적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희 의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고소해서 면제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에 김어준 씨는 이름을 직접 표현 안 했더군요. 일부 언론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자기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 동료 사병이라고 익명으로 출연을 시켜서 이 사람이 마치 현병장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현병장의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증언하는 그런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익명입니다. 익명이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동료 사병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인용해서 현병장을 공격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언론인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요, 언론 보도사항과 가지고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정정보도나 또는 그 반론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로 당사자 간에 약속이 되면 소송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쪽하고 그 다음에 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 그러니까 현병장 측이죠. 현병장 측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단 절차를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네티즌들, 그 친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한 800명 정도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2020년 1월 달에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이렇게 해서 군무이탈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것이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이 되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월 초에 그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지검을 달래기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동부지검장을 1월 하순에 검찰국장으로 승진 및 영전을 시킵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이죠. 그 사람 지금 올 7월 달에 6개월 만에 다시 또 대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밑에입니다. 승진과 영전을 거듭합니다. 동부지검장 출신이. 그건 무슨 얘기냐?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맞자마자 승진 및 영전하고 6개월 뒤에 또 승진하는 이런 이중의 행운을, 본인으로 봐서는 행운이죠. 이런 행운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조남관 현재 대검 차장검사고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남관 차장 그렇게 돼 있죠. 바로 4월 달에 조기영이라는 후임 동부지검장을 또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및 영전시킵니다. 추미애 장관에 의한 서울 동부지검 달래기였다고 보고요. 동부지검은 그 대가로 이 사건을
하는 둥 마는 둥 계속 뭉갭니다. 8월 달까지. 이게 저는 1라운드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1라운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더욱더 커지자 이제는 서울 동부지검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게 2라운드입니다. 8월 말에 요걸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를 저는 2라운드 짜맞추기 단계라고 봅니다. 짜맞추기는 8월 말에 인사가 이미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김관정 동부지검장, 직전에 대검 형사부장을 했었죠. 이 사람이 원래 수사했던 그 수사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파견받고 그 다음에 그 수사관을 대검으로 영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또다시 파견받고 1개월간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8월 말에 요건 한 달 수사로 매듭 짓자 하는 것이 다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내로 딱 매듭 짓고 추석 전에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는 전부 다 무혐의. 추장관과 추장관 아들 그 보좌관까지 전부 다 무혐의입니다. 이게 당초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2라운드 짜맞추기 단계였다. 자, 그러면 이제 3라운드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이 아니고 당직 사병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황희 의원만 사과했고요. 추미애 장관, 현근택 변호사, 그 다음에 김어준 씨 다 사과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7일날, 6일날 그러면 고소 사실을 발표했느냐? 이 김영수 연구소장에 따르면 현근택 변호사가 조금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늦춰달라 해서 늦췄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6일날 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입장문을 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근택 변호사와 추미애 장관 또는 김어준 씨 사이에 무슨 입장 조율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여하튼 지금은 당직 사병의 반격 시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반격의 첫 번째로 녹취록, 동부지검 공부관과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고소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고소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소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으면 이 사건을 또다시 동부지검에 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검에 배당할 것이냐 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을 하죠.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동부지검이 아닌 다른 쪽에 배당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3라운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직 사병의 반격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반격은 결국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이라는 것을 추미애 장관 아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정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또는 현근택 변호사, 김어준 씨가 그동안 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했던 거짓말쟁이 프레임, 이 프레임이 과연 그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단기간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당직사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게 될 검찰이 과연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이거는 명백하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인데 뭐 잘 아시지만 추미애의 검찰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결정이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면 그 다음 4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4라운드는 아마도 항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 이제 고검에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또 무혐의 결정을 하면 이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겠다 그러면서 항고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이게 제가 3라운드라고 말씀드렸던 당직사병의 반격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도 이 사건은 계속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 노린다고 그랬었죠. 민주당. 그거는 아마 물 건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당직사병의 반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